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피부 노화의 원인과 예방법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두피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머리숱이 확 줄었어.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서 스트레스 받아. 언젠부턴가 거울 보기가 싫어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탈모가 시작되고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오늘은 탈모 고민을 앓고 있는 남성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탈모의 남녀가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압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이기에 2강에 걸쳐서 각각 남녀 탈모의 원인과 치료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고민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중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탈모인데요. 정상적으로 모발의 수는 보통 외국 연구 기준으로는 10만 개라고 하는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약 11만 개 정도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발은 한번 자랐다고 그 자리에 평생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0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고 새로 나면서 계속 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빠지는 머리보다 새로 나는 머리가 적어진다면 탈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남성 탈모가 있는데 이러한 탈모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 탈모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로겐 탈모증은 흔히 대머리라고 부르는 탈모인데요.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생 가능하지만 보통은 20대 중반에서 시작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더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전두부, 머리 앞쪽의 양 이마선과 정수리, 두정부에서 시작하는데요. 보통 뒤통수와 측두부, 옆쪽은 되게 침범하지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서양에서는 거의 5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한국인 보고는 15에서 20%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안드로겐 탈모증은 왜 발생할까요? 안드로겐 탈모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유전과 남성 호르몬입니다.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일란성 쌍생아에게서 안드로겐 탈모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약 80에서 90%라고 하고요. 아버지가 탈모증이 있으면 자식에게 탈모증이 높게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유전적인 원인이 강력히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원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없는 사람, 거세된 사람에게서는 이런 안드로겐 탈모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남성 호르몬이 없는 사람에게 안드로겐을 투여했을 때 다시 탈모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 안드로겐 호르몬이 남성 탈모에서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안드로겐 탈모증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전두부와 두정부 쪽에서 탈모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3에서 6년에 걸쳐서 모발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정상 성장기가 점점 짧아지게 되면서 짧고 얇은 솜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리가 점점 휑해진다거나 머리 앞 부위가 점점 넓어져서 M자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보통 탈모가 일어나는 패턴, 모발이 얇아지는 소형화 현상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남성 탈모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빠지거나 가늘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앞머리 쪽, 정수리 쪽에서 시작되면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 탈모를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남성형 탈모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탈모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적절한 약품과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다시 돌아가는 완치라기보다는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약물이 있습니다. 약물에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는데요. 먹는 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드로겐 탈모증이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두피에 있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가 원인입니다. 혈액에서 돌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두피에서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DHT로 변환하게 되고 이 DHT가 두피의 탈모를 일으킵니다. 탈모약은 이 탈모의 원인 물질인 DHT를 생성하는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복용하게 되면 두피에 있는 탈모 원인 물질인 DHT가 64% 감소하고 혈액에서는 68%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탈모가 진행되지 않게 해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1형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 반면에 또 다른 약물인 두타스테리드는 1형과 2형 모두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게 돼서 이러한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탈모 개선을 위해서는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이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서 처음에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으나 이 경구 투여받은 환자의 약 70%에서 다모증이 발생해서 이게 발모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바르는 발모제로 개발되어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사용 후 4에서 6주 후에 오히려 머리가 일부 약간 빠지는 그러한 쉐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오래된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탈모로 인해서 약이나 이러한 치료를 시작하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탈모약만 먹으면 바로 머리카락이 난다거나 머리숱이 풍성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약은 기본적으로 발모를 강하게 유발한다기보다는 머리가 더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모약은 먹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머리가 너무 빠지기보다는 빠지기 시작할 때,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할 때 탈모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머리가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탈모약은 약을 먹는 동안에는 탈모를 예방해 주지만 저희가 탈모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켜 주지는 않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게 되면 두피의 DHT 레벨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도대체 탈모약을 언제까지 먹냐고요?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탈모약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남성분들이 약을 복용하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성기능 관련 부작용입니다. 이 탈모약은 기전 자체가 DHT라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전상으로는 남성의 성기능 관련한 약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성욕 감퇴가 나타날 확률이 2% 미만으로 매우 적습니다. 어떤 보고는 1에서 2%, 어떤 보고는 아예 보고가 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으니 부작용을 걱정해서 치료 의무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 1, 2%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약을 어느 정도 드시게 되면 그러한 부작용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계속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 약을 끊었을 때 부작용도 멈추기 때문에 본인이 이 약을 먹고 불능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러한 과도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레 겁먹고 약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건 당연히 남성에게서 허가받은 약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일단 절대 금지, 드시면 안 되고요. 이 탈모약을 매일 복용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영향을 끼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탈모약을 먹고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태아에 영향을 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가임 능력이 어떤 남성은 정상범주 하위권에 있다면 영향을 일부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약 복용을 중단하고 그 다음 아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약 외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모발 이식 수술이나 모낭 재생 주사와 같은 치료가 있습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먹는 약이라던가 바르는 약으로 증상이 잘 돌아오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들인데요.
탈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의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흔한 안드로겐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드로겐 탈모증 외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탈모 증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드로겐 탈모증 외에 진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탈모는 원형 탈모입니다. 안드로겐 탈모증이 전체적으로 머리가 가늘어지고 정수리의 머리수가 적어지고 M자형으로 탈모가 나타나게 된다면 원형 탈모는 동그랗고 하얗게 탈모 모반이 보이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안드로겐 탈모증은, 즉 남성형 탈모는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원형 탈모는 면역세포가 본인의 모낭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형 탈모가 발생하면 탈모반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면역세포가 본인의 모낭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스테로이드 주사,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을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90에서 95%의 환자에서는 대부분 잘 치료되고 다시 모발이 돌아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휴지기 탈모라고 있는데, 이 휴지기 탈모는 대부분은 여성에게서 매우 흔하지만 드물게 남성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모발이 자라는 주기가 있어서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발생하는 성장기가 있고요. 성장을 멈추고 세포 분열이 멈추고 모근의 크기가 감소하는 퇴행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모발이 갑자기 약해지고 빠지는 휴지기가 있습니다. 보통 모발의 10% 정도가 휴지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 상황에 모발들이 갑자기 휴지기가 되어서 성장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수북히 빠지거나 샤워하면서 수채구멍이 막힐 정도로 빠질 때 휴지기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여성에게서 발생하지만 남성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심한 질병을 앓고 난 이후 다이어트로 인한 심한 체중 감소, 영양 부족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남성 탈모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탈모는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약과 치료를 병행해도 100% 돌아오기 힘들 수 있고, 안드로겐 탈모는 약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탈모약 부작용을 경계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 탈모에 대해서 여러 탈모의 종류와 원인, 치료,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